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총리실 부대변인은 태국 이민국이 외국인 입출국 신고서를 디지털화한 태국 디지털 입국카드 시스템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외국인은 육로, 해상, 항공을 통한 입국 시 여행 3일 전까지 지정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하며 여권, 개인정보, 여행 일정, 숙소, 건강 상태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태국 디지털 입국카드는 비자가 아닌 전자입국 신고서로 절차 간소화와 국제기준 준수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입국 시 확인 이메일과 여행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영어,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 일본어로 서비스하며 안내 자료와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부 전자비자 시스템, 질병관리청 검역 시스템, 관광체육부 관광세 시스템과 연계해 외국인 입국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패통탄 총리가 내각회의에서 비자 면제 제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기존 60일 및 90일 비자 면제 조치가 관광객들에 의해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 등으로 악용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외교부, 내무부, 관광체육부의 법 집행 강화를 요청하고 체류 기간 적정성을 포함한 제도의 영향평가를 지시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비자 정책이 관광진흥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며 각 부처의 외국인 투자자와 관광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안전 대책과 경제 활성화 지원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나루문 농업협동조합부 장관이 끌라탐당 대표로서 내각 개편설과 관련해 총리로부터 아직 어떠한 신호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소문은 언론의 추측이라며 실제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내각 개편이 있을 경우 당내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며 현재까지 다른 연립정부 당대표들 역시 아무런 신호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끌라탐당이 내무부를 원한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며 이는 오히려 연립정부 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은 기존 농업협동조합부를 계속 맡을 것이며 다른 당의 지분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이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대한 애도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태국 전역의 관공서와 공기업에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미국이 태국과의 관세 협상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당초 패통탄 총리가 발표한 대로 태국과 미국 간 협상은 4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미국 측이 협상 일정을 연기하면서 공식적인 재협상 날짜와 시간이 아직 통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협상을 대비해 태국 투자청은 이미 미국으로 선행 출장하여 로드쇼와 다양한 분야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향후 협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패통탄 총리가 2025년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공식적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총리는 23일 오전 8시 30분 군 비행장에서 출발해 오전 9시 50분 프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후 캄보디아 총리실에서 훈 마넷 총리와 공식 환영식 및 회담을 진행하고 주요 문서 서명식과 태국, 캄보디아 수교 75주년 기념 상징 발표 행사 및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합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2025년 4월 20일부터 주택가격이 700만 바트 이하인 경우 부동산 이전 및 담보 설정 수수료가 0.01%로 인하되었습니다. 내무부는 국민의 주거 마련 부담을 경감하고 부동산 거래 촉진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상업용 건물 또는 해당 건물이 포함된 토지로 매매가와 감정가가 700만 바트 이하이며 담보 금액도 700만 바트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혜택은 태국 국적 개인 구매자에게만 적용되며 2025년 4월 20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피차이 상무장관이 내각회의에서 공기청정기와 진공청소기를 2025년 추가관리 품목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승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상무부가 가격과 유통을 관리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관리 대상은 80제곱미터 이하 실내용 헤파 필터형 및 이온형 공기청정기와 500에서 2000W의 유선 및 무선 진공청소기입니다. 수입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자는 매월 10일까지 물량과 가격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내 수요 충족과 공정한 거래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내각이 1991년에 제정된 생체 뱀과 가공되지 않은 뱀 가죽의 수출 금지 결정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태국 내에서 관상 뱀 품종의 번식이 활발해지고 해외 시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뱀 사육, 사육 장비, 사료, 의료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수출은 2019년 야생동물보호법과 국제협약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보호종인 코브라, 왕뱀, 비단뱀 등은 여전히 수출이 금지됩니다. 수리아 부총리 겸 교통부 장관은 미국 연방항공청이 태국의 항공안전 등급을 2015년부터 유지해온 2등급에서 국제표준 수준인 1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태국 항공사는 미국 직항 노선을 재개하고 한국, 일본, 홍콩 등 FAA 평가를 중시하는 국가로의 신규 노선 개설과 운항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태국 특별수사국이 차이나 레일웨이 넘버 10 회사의 주주로 등록된 태국인 피의자 3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사업법 위반, 명의대여 혐의를 받고 있으며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30일 이내 서면 진술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주 중 한 명은 중국인 주주와의 관계를 일부 인정하며 부분적인 진술을 했으나 다른 주주들은 진술을 거부하고 서면으로만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주식 보유 경위, 이사회 및 주주 변경 절차, 자금 출처, 회사 운영 권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 진술 간 불일치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피의자 일부가 월 평균 만 바트대의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인 및 일용직 노동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천억 바트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점이 수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